안녕하세요. 한국사항사 박하늘입니다. 박하사탐TV에서 근현대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강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최근에 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께서 밤 늦게 보내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또 얻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이렇게 만나서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이 힘을 얻어서 5강, 6강, 7강도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의 특징은 바로 무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사를 좀 쉽게, 최대한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목표로 우리 박하사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소문 좀 내주시면서 함께 이 한국사 박하사탐 한국사 강의를 함께 좀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댓글로 왜 좋아요 구독하기를 외치면서 시작하라고도 또 하시는데요.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자막으로 또 우리 돈범쌤이 이렇게 넣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야 할 텐데요. 근현대사 흥선대원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95년까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10년별로 끊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흐름 정리가 근현대사에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제가 항상 시작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쓰면서 사건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90년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 2, 3강에서 다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뜬금없이 4강부터 공부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1강부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현강이라면 제 노트를 드려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 촬영본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여러분 개인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교재는 당연히 이메일 보내주시면 교재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 하셔서 뒷면에다가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890년대 다시 한번 가볼까요? 1890년대 굉장히 중요한 사건 189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894년 1890년대 1894년에 있었던 사건 순서만 한번 볼게요.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죠. 우리 3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죠? 1차 동학농민운동 고부농민봉기를 계기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전주화약을 체결했었다. 요거 중요했었죠. 그리고 폐정개혁안 12개조 요거 키워드였어요. 여러분 토지제도 개혁 그죠? 폐정개혁안 12개조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죠. 텐진조약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전주 화약을 통해 집강소와 교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집강소, 교정청. 그리고 나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함과 동시에 1차 갑오개혁을 단행했죠. 1차 갑오개혁.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요. 그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 1차 김웅집 내각이 만들어졌어요. 김웅집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죠? 군국기무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의 개혁을 단행해버려요. 정치, 경제, 사회. 이 구체적인 내용은 2강에서 바로 다루고 왔기 때문에 필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 국내부 설치 8아문으로 바꾸는 모습이랑 경제적인 측면은 조세 급납화, 은본위 화폐제도, 그리고 도량형 통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했어요. 사회적인 측면, 신분제 철폐, 조혼금지, 과부 재가 허용, 봉건적 악습을 철폐했던 사회적인 측면. 이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었죠. 문제는 경복궁이 점령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학에서 경복궁을 구원하고자 2차 동학농민운동을 단행합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실패하고 말았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2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이 노골적인 간섭을 하면서 2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2차 갑오개혁.
1차 가보개혁 때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면 2차 가보개혁 때는 8아문을 7부로 바꿨죠. 그래서 키워드가 탁지 아문이 있고요. 탁지 부로 바뀐다라는 거, 아문과 부의 개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2차니까 2개를 발표하더라. 2차니까 2개. 홍범 14조.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필기해드리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1895년으로 들어옵니다. 1895년.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요. 자, 다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요. 여기 흐름 때문에 다 써봐야 되겠어요. 일본 승리.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고자 삼국 간섭이 단행됩니다. 삼국 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이 일어났고요. 이때 일본이 주춤하게 되자,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게 되자 이를 눈치챈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자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맙니다.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리는 을미개혁을 단행했어요.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3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키워드 드렸던 거 이응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꽤 많았죠. 이응. 이응으로 시작하는 연호.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고요. 건양. 그리고 뭐 양력을 사용했고, 그죠? 우편사무를 제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친위대와 진위대를 만들었다. 그죠?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제도 개편이 들어간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발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1896년도에 해당하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96년. 을미사변, 바로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우리 고종황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죠. 을미사변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종황제가 비밀리에, 아직 황제가 아니죠. 고종이 비밀리에 경복궁을 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러시아를 아라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하늘이 옮겼다라는 뜻의 아관파천을 단행하죠. 그러니까 아관파천이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에 을미사변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을미사변 때문에 아관파천이 단행됐고요. 바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옮겨갔을 때 84년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던 서재필이 우리 백성들과 관리들과 이런 지원금을 모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지게 됐죠. 자, 계기가 뭐였죠? 독립신문 창간 계기로 이 협회를 만들었다는 특징이 중요하겠어요. 아시겠죠?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나서 독립협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개념 잡고 계셔야 돼요. 특히 공무원 한국사랑 한능검 고급은 이런 순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계기는 독립신문 창간이다.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 이 독립이란 말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강들의 이런 이권 침탈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 보겠다. 이러한 뜻으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서재필이 만들었어요. 자, 민중계몽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민중계몽.
쉽게 얘기해서요. 서재필이 미국에서 공부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 그죠?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 아닙니까? 민중계몽을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죠. 이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최초의 한글신문이자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최초의 한글신문이자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민중들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많은 노력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자주 국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나라 사신들이 머물고 있던 영흥문을 허물고 바로 그 자리에 스스로 일어나겠다라는 뜻의 독립문을 만들게 되죠.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영흥문 자리에 만들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독립문 써 있는 거. 서대문 역 근처에 독립문이 존재하고 있죠.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광화문 사이에 그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데요. 독립문 옆에 서대문 형무소도 있습니다. 견학으로 많이 가셔도 괜찮아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독립문 여기 이렇게 견학을 다 하시면 길 건너에 굉장히 유명한 도가니탕 집이 있어요. 50년 이상 전통, 국물보다 도가니가 많다라고 유명한 이 독립문 도가니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 도가니탕에서 식사 한 그릇 하시고 맛있게 배부르게 드시고 독립문도 한번 보시고 서대문 형무소까지 일제강점기의 당시를 좀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견학도 한 번쯤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독립문은 언제?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문이 되겠고요. 뭐 독립관 이런 것도 이어지게 됩니다. 독립관까지 독립문과 독립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자, 이 민중계몽운동과 자주국권운동을 단행하면서 독립협회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1897년이 됐어요. 지금 제가 시기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독립협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주국권과 국권 수호운동 개념으로 지금 당장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 이권 개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으로 이 자주국권 운동의 일환인데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당시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던 우리나라 섬 저령도 조차를 저지시킵니다. 조차라는 것은 빌려가겠다. 쉽게 얘기해 강제로 이제 점령해서 합법적으로 점령을 해서 식민 지배하겠다는 뜻이에요.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섬 저령도를 조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지하는 것을 독립협회가 단행하고 한러은행을 폐쇄합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적인 예속을 목표로 한러은행을 러시아가 만들었었는데요. 이것도 견제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러시아 침략에 견제만 했다. 일본이라던가 미국을 견제하지 않은 한계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민중계몽운동과 자주국권운동을 독립협회에서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고종 황제가 컴백을 합니다. 아관파천에서 고종이 돌아왔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독립협회에서도 주장하고 있었겠죠. 고종 돌아와라 환국 요구를 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이 환국 요구를 들은 고종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환궁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경운궁으로 돌아와요. 경복궁은 일본 군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경복궁으로 갈 수는 없고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바로 그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고종이 어디로 왔다고요? 고종이 이 독립협회는 제가 이렇게 우선은 아래쪽으로 연결을 좀 시켜놓고요. 아래쪽으로. 자주국권운동을 지금 민중계몽 자주국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독립협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고종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고요.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궁궐들의 이름을 좀 한 단계 낮추면서 이름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경운궁이었다라는 거.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서 나는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의, 그러니까 참고라는 표현에 이 옛 제도를 참고하겠다 해서 구본이 들어가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신참이란 뜻입니다.
구본 신참. 구본 신참의 자세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환구단에서 요게 사진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옆에 지금 보고 계실 텐데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죠. 고종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하고 황제니까 연호가 있어야 되겠죠? 이 연호가 바로 광무예요. 그래서 이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과 대한제국 광무의 연호를 만든 고종은 우리 이 을미사변 때 돌아가신 우리의 민비를 명성황후로 추존하고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5년에 돌아가셨지만 96, 97년에 장례식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개혁을 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옆에 좀 살펴보시면은 먼저 군사개혁을 단행해요. 원수부를 설치하고요. 황제가 직접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원수부를 설치하게 되고 친위대와 진위대를 조금 더 추가하죠. 증강시킵니다. 증강. 병력을 더 키운다라는 얘기예요. 친위대, 진위대는 을미개혁 때 만들었던 부대가 되겠고, 그러니까 개편을 했던 거고요. 친위대, 진위대 증강을 단행하면서 군사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도 개혁하려면 뭐 있어야 될까요? 돈 있어야 되겠죠? 다시 토지조사를 단행한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양전을 통해서 토지조사를 하고요. 근대적 땅문서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얘도 시험 문제 빈출이죠. 근대적 땅문서, 최초의 근대적 땅문서를 발급하게 돼요. 최초 근대적 땅문서, 지계 발급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를 세워요. 드디어 우리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였던 조선이 상공업을 드디어 발달시키고자 학교를 만들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좀 늦은 경향이 있죠. 97년에 이제서야 국가 차원에서 상공업 발달 너무 늦은 측면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종이 황제가 돼서 군사경제 그리고 상공업 개혁 활성화를 시키고 있을 때 독립협회가 1898년에 지금 독립협회 진행 중이죠, 여러분. 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민중계몽 자주국권운동을 하면서 1898년이 됐을 때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집회를 열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을 만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죠. 만민공동회. 신분의 구애 없이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연탁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그러한 개념. 쉽게 얘기해서 2017 촛불혁명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막 서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됐어요. 만민공동회. 민중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민중계몽운동의 일환이라는 거죠. 지금 국권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독립협회의 흐름을 화살표로 정리해드린 거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이것이 10월달로 넘어가면서 관리들도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로 이어지게 됐어요. 관민공동회.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고종에게 제출을 했죠. 고종에게 제출한 헌의 6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오른쪽 한번 여기 왼쪽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키워드들이 지금 CG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1조, 2조 보시면 대황제에 대한 황제권 강화가 쓰여 있죠. 왜죠? 고종이 황제 지금 즉위하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견제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좀 수그리기 위해서 황제 인정하겠다. 황제권 강화가 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밑에 더 중요한 단어가 보이죠? 중추원이라는 단어 지금 보이고 계실 거예요. 중추원. 이게 뭐냐? 의회예요. 의회. 국민대표 의회에서 같이 의결을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서세필이 미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의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추원이라는 키워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통해 알 수 있는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정을 표방하는 단체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추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종이 지금 황제권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1899년에는 심지어 고종이 대한국국제라는 법을 발표해요. 요거는 고종이 발표한 겁니다.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 내용 보시면 황제가 군사권 통사를 한다. 대한국 대왕제는 계속 보이시죠? 얘 키워드는 대한국 대왕제. 황제권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입헌군 주정을 표방하고 있는 독립협회 고종이 좋아하겠습니까? 초창기에는 고종이 지원도 해주고 함께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황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독립협회가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표방하고 있다. 공화정을 주장하고 있다. 고종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모함을 듣게 된 고종은 결국에 보부상단체로 조직된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보부상단체입니다. 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급습했고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96년 독립협회 활동과 97년 광무개혁, 대한제국이 만들어져서 이게 동시대에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흐름 정리 좀 해주시면서 각각 독립협회의 헌해 6조,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해 6조, 그리고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와 황제권 강화를 함께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90년대 뒷이야기. 우리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강들의 이권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힘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그 근거가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3년 만에 대한제국은 무너졌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저항을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90년대 동학농민운동부터 대한제국까지 이 파트를 제가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대한제국까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층의 수탈, 조병갑이라던가 수많은 지배층이 있었죠. 지배층의 수탈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심해지고 있던 당시에 1894년부터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사발통문 보이시죠? 그죠? 전봉준 장군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고부농민들과 함께 고부군을 점령합니다. 이를 계기로 1차 동학농민 운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교과서마다 봉기, 1차 봉기라고 쓰여있는 단어들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1차 동학농민 혁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어서 1차 동학농민 운동의 결과 전주화약을 체결했고요. 집강소와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그러나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1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군국기 묻혀 설치했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 1차 갑오개혁을 진행하다가 우리 동학에서 경복궁을 다시 구원하고자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요. 남접과 북접이 모두 연합해서 논산에 집결한 동학이 북으로 올라가다가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은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게 되었고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95년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삼국간섭. 일본을 견제하고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단행됐고 일본의 주춤한 틈을 타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다시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을미사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말았고요. 그리고 을미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죠. 1896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관파천을 단행하고 아관파천,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죠. 민중계몽 자주국권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뒤 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개혁을 단행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이야기 드렸어요. 90년대는 크게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화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요거 잠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똑같이 쓰시면서 흐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90년대
동학농민운동부터 대한제국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음 강에서는 1900년대 이권 침탈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5강에서 한번 또 기다려 볼 테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할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 꼼꼼하게 하고 5강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5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